봉쇄된 건물 안. 출구는 없고 바깥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 감염자들은 달리고 변하고 또 다시 변합니다. 그 혼돈 속에 단 한 명, 어딘지 모르게 너무 침착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전이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백신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전혀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 바로 연상호 감독의 신작 군체입니다. 예고편이 공개된 건 4월 22일이었습니다. 배급사 쇼박스가 공식 영상을 올리자마자 영화 커뮤니티는 순식간에 들썩였습니다. 단순히 기대작의 예고편이라서가 아니라 영상 자체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몇 초만으로도 사람들은 알아챘습니다. 이 영화, 보통이 아니라는 걸. 화면은 어둡고 갑갑합니다. 봉쇄된 건물, 사방이 막힌 공간, 그 안에 갇힌 사람들, 숨이 턱 막히는 구도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군체는 정체불명의 감염 사태로 봉쇄된 건물 안에서 고립된 생존자들이 감염자들과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기존의 장르 영화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영화의 감염자들은 단순히 달리거나 덤비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패턴을 파악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패턴 자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생존자들은 적을 이해할 수가 없고 관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이 영화가 만들어내는 공포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연출자가 연상호 감독이라는 사실이 더해지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무게를 갖게 됩니다. 연상호 감독, 이름만 들어도 무언가 느껴지시죠? 부산행으로 한국형 좀비 장르의 이정표를 세운 그 감독입니다. 감염자를 단순한 괴물로 만들지 않고 그 안에 인간의 이야기를, 사회의 단면을 녹여낸 감독. 그가 다시 감염을 소재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부산행 이후 그가 얼마나 더 깊어졌을지, 얼마나 다른 방식으로 공포를 설계했을지, 그 궁금증만으로도 이 영화는 이미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고편 속 인물들을 하나씩 보면 각자의 절박함이 다릅니다. 전지현이 연기하는 권세정, 지창욱의 최연석, 신현빈의 공설이, 김신록의 최연희, 고수의 한규성. 5명은 저마다 다른 자리에서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같은 목표 하나를 향해 버티고 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것. 표정에서 대사 없이도 다 읽힙니다. 여기까지 버텼다는 안도감인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두려움인지 구분도 되지 않는 눈빛들이 화면을 채웁니다. 그중 최연석의 대사가 예고편에서 짧게 나오는데 이 한마디가 오래 머릿속에 남습니다. 건물 옥상까지만 가면 우리 다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말과 동시에 화면에 보이는 건 맹렬하게 달려드는 감염자들입니다. 목적지는 보입니다. 옥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의 거리가, 그 사이에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잔혹할지를 예고편은 말없이 보여줍니다. 이 5명이 그 거리를 무사히 좁힐 수 있을지 보는 내내 불안이 쌓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긴장의 한복판에 전혀 다른 결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구교환이 연기하는 서영철입니다. 이 남자를 처음 봤을 때 뭔가 어긋나 있다는 느낌이 먼저 옵니다. 나머지 인물들이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는 동안 그는 침착합니다. 너무 침착합니다. 여유롭고 느긋하고 어딘가 아는 게 더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내뱉는 말이 전이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백신입니다. 구원자처럼 들리는 말인데 왜인지 모르게 전혀 구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 한마디가 이 인물 전체를 더 수상하게 만드는 역설이 생깁니다. 그는 이 사태의 해결사인가? 아니면 이 모든 걸 만들어낸 장본인인가? 예고편은 그 경계를 일부러 흐려놓은 채 관객들을 불안 속에 던져둡니다. 그리고 예고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장면. 권세정과 서영철이 마주서는 순간입니다. 생존자들의 리더로 보이는 권세정과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서영철이 눈을 마주칩니다. 짧은 장면인데 굉장히 강렬합니다. 전지현 특유의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눈빛, 그리고 구교환이 만들어낸 그 묘하게 비틀린 여유. 두 배우의 에너지가 충돌하는 그 찰나에 이미 이 영화의 핵심 대립 구도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본편에서 어떤 방식으로 맞부딪히게 될지, 그 궁금증 하나만으로도 극장 좌석을 예약하고 싶어지는 힘이 있습니다. 배우 조합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영화가 얼마나 드문 라인업을 갖췄는지 실감이 됩니다. 전지현은 오랜 공백 이후 이 작품으로 스크린에 복귀합니다. 그가 선택한 복귀작이 연상호 감독의 장르 영화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신호입니다.
지창욱은 최근 작품마다 연기의 깊이를 다르게 보여주며 주목받고 있고, 구교환은 이제 한국 영화계에서 그 이름 하나가 작품의 무게를 바꾸는 배우가 됐습니다. 여기에 신현빈, 김신록, 고수까지 더해진 앙상블, 단 한 명도 허투루 캐스팅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는 국내의 기대 이상의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군체가 제79회 칸 국제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 공식 초청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미드나잇 스크리닝은 칸이 특별히 선정한 장르 영화들을 위한 섹션입니다. 공포, 스릴러, 판타지 중 칸이 눈여겨본 작품들이 이름을 올리는 자리인데요. 칸이 한국 장르 영화를 이 부문으로 불렀다는 건 단순한 홍보 카피가 아닙니다. 세계 영화계가 이 영화를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실질적인 증거입니다. 한국 영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높아진 흐름 속에서 연상호 감독의 이름과 이 탄탄한 배우진, 그리고 지금껏 보지 못한 감염 설정이 맞물린 군체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도 주목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 군체라는 제목 자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체, 한자로 무리군의 몸체, 여러 개체가 하나처럼 움직이는 집합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개미 군체, 세포 군체처럼 쓰이는 단어인데요. 이 제목이 영화의 감염자들을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살아남으려는 생존자들의 집단을 가리키는 건지, 혹은 그 둘 모두를 동시에 이야기하는 건지 예고편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모호함이 오히려 이 영화를 더 궁금하게 만듭니다. 연상호 감독이 제목 하나를 이렇게 선택했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봉쇄된 건물 안에서 살아남으려는 6명의 인간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달려드는 진화하는 감염자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군체를 이루고 있다면 그 안에서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의 경계는 과연 어디서 무너지기 시작할까요? 개봉일은 5월 21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쇼박스가 이 시점을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름 블록버스터 시즌이 본격화되기 직전 극장가에 관심이 집중되는 타이밍입니다. 예고편 공개 이후 이미 관심 지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봉 당일 극장가의 분위기가 어떨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결국 이 영화는 여러 개의 질문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진화하는 감염자들을 생존자들이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서영철이라는 인물은 대체 어느 쪽에 서 있는가? 권세정과 서영철이 결국 어떤 방식으로 부딪히게 될 것인가? 그리고 6명 중 누가 살아서 그 건물 밖으로 나오게 될 것인가? 5월 21일 극장 안에서 그 답이 공개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고편 속 서영철,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그의 백신 발언이 진심처럼 들리셨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뭔가 수상하다고 느끼셨나요?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같은 예고편을 보고도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게 지금 커뮤니티 분위기인 만큼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다음 소식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